안녕하세요.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아내와는 23세 만나 50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 남매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면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떼어왔고 밤 10시가 넘어 셔터를 내리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가족여행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기는 꼭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무렵 가게 사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밀려 있었고 카드값도 겨우 막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돈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동안 점심을 굶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아들은 신나게 수련회를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재미있었다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이런 맛에 사는 거라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결혼 반지를 빼더니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간직하려고 했던 반지였지만 딸의 꿈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딸이 원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이들이 자리 잡으면 그때는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딸도 디자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구한 날 저희 부부는 집에서 조용히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으니 우리도 조금씩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했고 몇 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걸 무슨 빚이라고 생각하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한 번도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시작한다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조금 더 도와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꼬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번만큼은 어렵다고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울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예금까지 깨서 건네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모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양보들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끊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좋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어떠냐고 묻고 식사는 잘 챙겨 드시냐며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사업 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설마 부모를 돈으로만 보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 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곧 바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들 일정 때문에 병원에 바로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던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명 리조트에서 와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못할 만큼 바쁘다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제 자식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됩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혈압약은 하나에서 셋으로 늘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어지럽다며 의자에 앉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저녁 늦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몸 상태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막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게 생겼다며 마지막으로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할 노후 자금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던 아들은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서 뭐 하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들이 받을 돈 아니냐며 지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돈 아까워하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더 답답했는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학원비와 생활비가 부담된다며 한동안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그것도 못해주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게 맞냐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딸 가족이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도 오래됐으니 지금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노인 둘이 큰 집에서 사는 건 낭비라며 자신들이 알아서 관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부모 건강이나 노후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심은 오직 집과 돈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큰아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시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는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우리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는 재산은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집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저희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마당에는 조그만 텃밭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시계를 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길을 걷고 점심에는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평온함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희를 찾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찾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둘이 만나면 부모님 건강보다 집 한 돈이 얼마인지부터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판 돈은 어떻게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도 혹시 누가 관리해주고 있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읽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기부한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젊음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아내의 노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부모가 아닌 지갑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 먼저 등을 돌린 것은 너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조금 늦은 행복을 찾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이제야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끝없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까지 모두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이른을 앞두고서야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희생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부모님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연 앤 사연 라디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공감과 통쾌한 여운이 있는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